짜잔. 맛있게 드세요. 아, 예,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좀 잘라야겠네. 잘라줄게. 근데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? 이번 주에 상담을 했지. 상담? 어머니 오시겠어요? 내가 불렀어. 아, 불렀어. 목숨 걸고 불렀어.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었어? 대단하다. 요즘에는 잘 안 부르잖아. 그래도 내가 선생님질을 오래 하다 보니 지금 안 잡아주면 영원히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불렀지. 걔는 뭐가 문제였어? 아, 예쁜 아이야. 똑똑하고 예쁜 아이인데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. 인정의 욕구가 강해서 그런 거여서 엄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엄마가 가정환경 조사서 이런 거 처음에 낼 때 꼭 필요하면 연락해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쁜 마음이 너무 많았으니까 도움이 되고 싶었지.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. 사실 그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민감한 부분이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불러서 얘기한다는 거는 걔를 잘 키우고 싶은,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지. 보통 선생님들은 다 그렇지.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그래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흐린 눈을 하죠. 정말 에이, 잠시 감으면 되는 거. 어렵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.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. 이 직업을 통해서 너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게 있어? 이 직업 해서 알게 된 거? 너는 이 일하면서 뭐 알게 된 거 뭐 없어? 나? 학습이 일어나는 그 단계. 어떻게 일어나는데? 학습이? 학습은 단계가 필요해. 그러니까 그리고 뇌를 자극하고 사고를 촉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단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. 그래서 어린이 학습자와 평생 교육 학습자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. 그거에 대한 소득이 제일 큰 것 같아, 나는. 네가 공부하면서 또 느꼈구나. 응? 그냥 애들 관찰하면서. 그런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부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너는 뭘 알게 됐어? 그래도 우리가 강산이 2번 변하고 그런 흐름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애들 심리는 좀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. 어떻게? 사람의 심리라고 해요. 이것도 너처럼 나도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긴 버릇 같은데 얘네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 얘가 어떤 식으로 양육되었는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 어떤 비어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맞추는 것 같아. 맞아? 뭐, 맞는 거 어떻게 확인해?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. 부모 상담을? 근데 그게 내 경험도 큰 것 같아. 내가 어렸을 때 좀 결핍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. 내가 그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얘 심리가 이렇겠다.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지. 이런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. 오늘도 애들 때문에 2명이 찾아왔어. 한 명은 우리 동학년이고 한 명은 다른 학년 사람인데,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? 그런데 나는 그게 좀 보인다? 그래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은 이제 위기관리위원회를 방금 열고 이제 막 우리 교실로 찾아온 거야. 위기관리위원회가 뭐야? 애들이 자살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좀 위험한 거를 선생님이 발견하면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. 4학년인데 걔가 조울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볼 때는 너무 예쁘대. 너무 해맑고 예쁘고 그런데 갑자기 급 다운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.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다. 막 이런 식으로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밝고 엄청 활발하고 그래서 인기도 많은가 봐. 근데 나는 듣는데 그냥 이건 딱 가정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. 학교 오는 게 너무 좋아요. 뭐 이러는데 근데 들어보면 이제 엄마한테 많이 혼난 것도 있고 그리고 나 같은 건 쓸모없어요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. 근데 그게 아마 훈육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야.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.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. 이런 게 느껴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서 감정을 좀 이용해 보라고. 일단 그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나는 뭐 오늘 출근하는데 너 볼 수 있어서 기다려서 난 너만 생각하면 이렇게 웃음이 나. 뭐 이런 감정,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드러낼 때 사람은 좀 쓸모를 느끼거든. 그런 나의 어떤 결과치나 이런 거보다는.
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고, 왜 우리 많이 하는 칭찬 이불 덮기, 뭐 칭찬 샤워 이런 것처럼 친구들한테도 이 아이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두루 잘 지내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본인 스스로가 아, 내가 애들한테 이런 말을 듣는다 이런 거를 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쪽지나 이런 편지 나누기 뭐 이런 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. 근데 걔한테는 약간 자존감이 높아지는 학교가 그런 곳이었나 봐. 그래서 학교에서는 좋았대. 근데 가정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잖아. 맞아.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통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가 안 된다는 거. 항상 그렇잖아.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도 일단 뿌리는 가정이다. 그리고 그 가정에 도우미가 나는 될 수 있지만 내가 맞아. 주도자로 될 수 그럼. 없는데 지금 사회가 모든 그런 양육과 보육의 책임을 학교에다 넘기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. 아니 책임을 어떻게 뭐 책임 문제까지 내가 생각하게 한 건 아니고 나도 그랬어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관찰하고 어쨌든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니까 그 아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눈이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다. 그 선생님 정말 관찰을 잘했나 봐.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걱정이 되는데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를 그 주 양육자한테 알린 거지. 어쨌든 전화가 안 돼서 결국은 글로 썼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알렸는데 거기에 그냥 네 이렇게만 왔대. 근데 이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그 부모님은 이걸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. 아이가 뭐 혼나고 나면 죽고 싶다 이런 말 한다고, 잘 한다고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부분에 이제 이 선생님은 좀 놀라고 그랬다는데 나는 어쨌든 학교에서 이런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거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. 사실 그걸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 이 위기관리위원회 열고 나서 교장선생님들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이 드니까 학부모 면담을 직접 하시겠다고 했어. 근데 그 학부모 면담을 이제 날짜를 잡으려고 전화하는데도 너무 시큰둥한 거지. 그분들은. 이런 일로 호들갑을 떨어. 그래서 참 학교에서 보는 눈하고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와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보는 그 간극의 차가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. 이해도가 확실히 떨어지지. 그리고 그 내 자식이면 또 잘 안 보여? 그리고 가까이서 너무 오랜 시간 있고 지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상에 노출돼서 계속 노출돼서 그 심각성이 옅어지는 것도 있지. 익숙해지는 그렇지. 거지. 제가 원래 그랬는데 괜찮아져 이렇게. 근데 전문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교를 필요도 있는데 맞아. 안타깝다.